사연 왔어요, 톡톡.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싱글파파입니다. 올해 6살인 아들은 저에게 삶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피로 회복제입니다. 어찌나 애교가 많고 또래에 비해 속이 깊은지 가끔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싶거든요. 아이 엄마는 아들을 낳고 4달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물을 한 바가지 마셔야 될 정도로 암담하고 황당합니다. 결국 졸지에 엄마 없는 아이가 된 제 아이는 제 누나가 엄마처럼 돌보며 키웠지요. 저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 하나, 형 하나가 있어요. 사실 둘만 낳고 그만 아이를 낳으려 했던 부모님에게 뒤늦게 제가 생겨서 저희 어머니는 42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제일 큰 누님과는 20살 차이가 나고 형이랑도 12살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힘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이랑 누나가 저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뒤늦게 아들처럼 키운 동생이 졸지에 애딸린 호라비가 된 것을 보고 나이 드신 누님은 졸도에서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내 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중얼거리셨죠. 저랑 제 아내 오래 연애했거든요. 저는 안경사입니다. 전문대를 나와서 바로 안경점에 취직을 했고 27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을 때 2살 아래 아내를 만났어요. 당시 제가 일하던 안경점 사장님은 특이한 안경테를 갖다 놓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게 위치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다 보니 특이하고 신기한 테를 갖다 놓으면 가게 안으로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곤 했거든요. 너도 잘 배워. 일단 가게는 사람이 북적거려야 해. 정신없이 사람 응대하다가 돌아보면 돈 쌓여있고 그런 거야.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도리가 없었지만 다른 가게에 비해 확실히 사람이 많기는 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와중에 아이 엄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패션 안경에서부터 특이한 것까지. 여튼 갖다 놓는 족족 사러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성실히 응대했는데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안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밖에서 한두 번 밥도 먹게 되고 어쩌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솔직히 가게로 손님도 많이 데리고 와서 안경점 사장님은 아이 엄마를 좋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최고야. 그런데 결혼할 거면 같이 노는 사람들 좀 정리하라고 해. 그래야 네 일신이 편해. 새겨들어 이 녀석아. 하지만 전 어렸고 화려하고 예쁜 아내가 좋았기에 그 말씀을 굳이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이 될 때까지는 말이죠. 처음 결혼할 때는 단칸방에 둘만 있어도 좋다고 하던 사람이 점점 불만이 늘었습니다. 특히 밖에 나가서 친한 사람들과 놀고 온 날이면 저를 더 들들 볶는 통에 달래고 어르던 저도 지쳐서 점점 시들어갈 정도였죠. 오죽하면 안경점 사장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집 근처에 지점을 하나 내줄 테니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월급 받는 거와는 다르니 제가 더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엄마가 묻더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 집에서 시무룩하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평소 보여주지도 않던 환한 얼굴을 하며 당장 하라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거 한두 해지 이제는 사장할 때도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길래 모자란 자금은 누나, 형에게 좀 빌리고
대출도 받아서 안경점을 오픈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좀 힘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는데 그 즈음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안경점도 안정을 찾고 아이도 생겨서 뛸 듯이 기뻤지만 어찌 아내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임신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며 명품을 펑펑 사들이고 우울함 때문에 여행을 가야겠다며 훌쩍 혼자 2박 3일씩 놀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뒤치다꺼리는 오롯이 제 몫이었는데 그때마다 어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지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는 그래도 맘 잡고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소박한 소원이었을 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이고 조리원에 서고 아이만 보며 울어대는 통에 선생님들조차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며 이런 산모 처음이라고 아빠가 힘들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 살던 중 아내가 아이와 저를 집에 둔 채 사라진 겁니다. 왜 안 찾았겠어요. 장인 장모님께도 여쭤봤지만 모르겠다고만 하시고 사람을 풀어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그 많던 아내 친구들은 어쩜 하나같이 연락이 안 되는지 2년쯤 지나고 나서는 혹시 제가 사람이 아니라 신기루랑 결혼을 했던가 하는 망상이 들 정도로 아이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나가 발벗고 나서 제 아이를 키워줬고 저는 안경점에만 집중했지요. 아내 때문에 한 2년 방치하는 동안에도 안경점 사장님은 제게 한 번도 월세나 가맹점비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입해야 하는 안경도 미리 당신 비용으로 사서 넣어주시고 늘 팔리면 줘라 팔리면 줘라고 하셨죠. 그렇게 도와주는 손길들이 없었으면 전 아마 좌절 끝에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건 도박꾼이 되었건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 마치고 돌아오면 누나가 뽀얗게 목욕시킨 아이를 제품에 안겨주고 이틀에 한 번은 안경점 사장님이 밥 먹자 술 마시자 불러내고 형은 주말이면 아이와 저를 자기 가족이랑 같이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습니다. 조카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제 아들을 어찌나 예뻐하며 잘 돌봐주던지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여행지 한가운데서 우뚝 서서 펑펑 울고 말았지 뭡니까. 그러자 형은 저를 꼭 안고 토닥여주고 형수는 제 아들을 안고 돌아서서 함께 울어주더군요. 조카들은 뭘 아는지 등 돌려 서서 다른 사람들이 저 못 보게 막아준다고 팔 벌리고 서 있고요. 그 장면이 가슴 깊숙이 박힌 이후 저는 정말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안경점을 찾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안경을, 다음에는 조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안경을 맞춰 드리더라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쓸 선글라스를 사러 왔는데 아버지랑 조부모님 것을 살 때는 제일 비싸고 가볍고 좋은 것을 고르던 사람이 자기 것을 고를 때는 어찌나 고민하고 아끼면서 고르던지 그 모습이 어쩐지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2월 상품이기는 하지만 꽤 유명한 브랜드의 선글라스 재고를 하나 꺼내서 권했습니다. 이거 작년 모델이기는 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60% 해드릴게요. 어머, 저 이거 작년에 너무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어요. 그런데 60%나 해주셔도 돼요?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장사꾼이 안 남길 순 없죠. 어차피 재고라서 매장 DP에서도 뺐던 거니까. 좋은 주인 만나면 얘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은 주인 만나서 좋아하는 거면 이 안경은 오히려 사장님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분 같은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여자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순간 제 가슴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입 밖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 적막한 순간을 어찌해야 하나, 제발 누구라도 하나 들어와라 하며 혼자 입술을 질끈 물고 있는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아빠! 어라? 너 할머니 댁에서 저녁 먹은 거 아니었어? 여긴 어떻게 왔어? 내가 아빠 보고 싶어서 아빠랑 저녁 먹으려고 도시락 가져왔어. 뒤이어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계신 걸 몰랐네. 죄송해요. 애가 하도 아빠랑 밥 먹고 싶다고 졸라서 내가. 아니에요. 아들 있으셨구나.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맛있게 잘 먹어? 저희 누나가 눈치가 99,999단인 사람이거든요. 딱 제 얼굴 한번 보고 그 여자 얼굴 한번 보더니 뭔가 느낌이 왔는지 평소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그러더라고요. 아유, 혼자 키워요, 혼자. 그나저나 제가 방해도 했고. 바쁘신 일 없으면 같이 드실래요? 김밥이랑 유부초밥이라 그냥 손으로 확확 집어먹고 가시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여자분이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대뜸 밥 먹자고 하는 누나도 너무 낯설고 대체 내 아들은 언제 봤다고 그 여자분 다리를 붙들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예쁜 이모 예쁜 이모 하면서 서 있는지 제가 어버버 하자 글쎄 그 여자분이 제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까? 예쁜 이모 같이 밥 먹을까? 그 다음은 뭐가 폭풍처럼 흘러갔습니다. 누나는 거짓말인 게 뻔한 핑계를 둘러대며 도시락 잔뜩 펼쳐놓고 불이 나게 집으로 가버리고 아들은 신나게 몇 조각 집어먹고는 가게 한켠에서 잠이 들더군요. 결국 둘이서 김밥이며 유부초밥을 집어먹고 있는데 처음으로 사람이 긴장을 하면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장하셨죠? 티나요? 네. 아까부터 김밥에 김 벗겨서 드시고 계신 거 알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김밥에 김을 다 풀어헤쳐서 김만 먹고 있더라고요. 김밥 속이 터쳐서 있는 대로 풀어헤쳐져 있는 걸 보고 제가 당황하자 그 여자분이 깔깔 웃었습니다. 혹시 매장에 큰 그릇 같은 거 있어요? 누나가 설거지통으로 쓰다고 갖다 준 스테인리스 통 어디 있는 것 같던데. 왜요? 더러운 건 아니죠? 깨끗하게 좀 씻어놔요. 저한테 통 좀 씻어놓으라 하고 훅 나가더라고요. 왜 저러지 하면서도 또 씻어놓으라니 씻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뭔가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고추장이랑 참기름 사왔어요. 우리 같이 비벼 먹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렇게 흩어진 김밥 버리거나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누나가 애써서 싸다 준 거 깨끗하게 먹어야지 않겠냐며 유부초밥까지 싹 뜯어넣고 고추장 쓱 두르고 참기름 휙 둘러서 맛깔스럽게 비비더라고요. 저희가 떠드는 소리에 아이가 깨서 눈을 비비자 얼른 품 안에 안고 와서 무릎에 앉히더니 고추장이 안 들어간 부분으로 떠먹여주는데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어디서 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자연스레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떠난 후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밀렸던 눈물을 그날 다 흘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와 아이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어 왔습니다. 누나는 저보다도 더 행복해하며 자기가 간도 떼주고 쓸개도 떼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녀가 복덩이인지 연애를 하면서 가게 일은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장님이 배려해 주셨던 거 다 갚고도 제가 먼저 월세를 올려드리겠다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제 사정을 봐서 쭉 주변 시세보다 월 100만 원은 적게 받고 계셨거든요. 당당하게 100만 원보다 더 올려드리겠다고 했더니
사장님도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게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나 정말 저 사람한테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 천사 같은 여자가 제게 먼저 이러는 겁니다. 사실 할 말 있어. 뭔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 데리러 간 적 있잖아. 당신이랑 누나가 다 시간이 안 돼서 내가. 그때 나한테 달려오면서 엄마라고 부르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서 자꾸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칭할 때마다 이모라고 정정해주고 엄마 아니라고 했는데 아이에게는 자기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녀가 엄마였나 봅니다. 하긴 낳기만 했지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은 아이 엄마보다는 훨씬 더 엄마다운 엄마이긴 했죠. 놀랐겠다. 미안해. 내가 잘 말할게.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정말 엄마 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먼저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 차오르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아직 이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내가 그러고 도망을 가서 자취를 감췄으니 이혼을 하려 해도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알아보니 행방불명 신고를 해서 그게 몇 년 이상이면 이혼이 된다는데 장인장모가 그때마다 행방불명은 아니다. 하지만 어디 사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협조를 안 하니 저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새 인생을 살아야 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데 얼른 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아이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에게도 가서 냉정하게 말했죠. 이혼하고 새 인생 살려고 한다. 그러니 협조해달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집 앞에서 그렇게 찾아다니던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결혼 전과 하나 변한 거 없이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한 첫 마디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졸도할 뻔했습니다. 가게 잘 된다며? 애한테도 엄마가 필요한 시기인데 며칠 뒤에 짐 들어올 거니까 집 좀 정리해놔. 우리 아직 법적 부부인 거 알지?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 절반 내놓고 아이 양육권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너 지금 그게 7년 만에 나타나서 할 소리야? 적어도 네가 엄마라면 아이 건강은 어떻냐? 잘 자라고 있냐? 내가 죽일년이다. 이런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구질구질한 스타일 아닌 거 알면서 그래. 그나저나 요즘 여자 만난다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 여자 내가 상간녀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문 열어봐. 들어가게. 나가. 그리고 재산 절반 줄 테니 이혼해. 애는 안 돼. 원래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쓸데없이 기운 빼지 말고 애랑 재산 절반 주면 이혼해 줄게. 그 여자랑 새 인생 살던가. 아니면 나 이 집 들어와서 살 거야. 애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는 알고 자라야지 않겠어?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아이 엄마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3일 뒤에 이삿짐 들고 들어올 테니까 그 전에 의사결정하라고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아이와 그녀가 손을 잡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무릎을 세워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그녀가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려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곧 혼자 제게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애기는 걱정 마요. 누님 댁에 잠시 데려다 줬어요. 정말 얼굴 가득 걱정이 가득한 그녀를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당신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지금은 자기가 옆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 당분간 떠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다릴 테니 제 상황 정리되면 얘기해달라고요. 그렇게 그녀가 떠나고 저는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밖으로 누나가 뭐라고 마구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이 다 귀 밖으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다시 집으로 들여야겠더라고요. 대체 지난 시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짐이라고 들고 온 게 이삿짐도 아니고 달랑 트렁크 2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아이에게 엄마라며 다가가는데 아이가 민망할 정도로 아내를 외면하고 오히려 아이답게 솔직한 모습으로 싫다, 나가라, 여기 우리 집이다 라면서 미워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이를 위로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6살이 뭘 그렇게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이는 집에도 있기 싫다면서 고모랑 살겠다고 떼를 쓰고 전 아이를 누나에게 맡긴 채 아내와 어색하게 그지없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집에 있다 뿐 아내와 남편의 모습도 아니고 남녀 관계도 아닌 기묘한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제게 점점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한테 얼마나 내 욕을 했으면 얼굴 한 번 못 본 애가 저렇게 나한테 나를 세우고 보기만 해도 펄펄 뛰어? 너 그 여자랑 진짜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어? 나랑 엄연히 부부인데? 너랑 내가 부부인 적이 있었니? 너 애 낳고 애 돌잔치 하기도 전에 뛰쳐나갔어. 당연히 애 입장에서는 너 엄마 아니야. 어차피 7살 이전 기억은 없어. 지금보다 잘하면 되지. 아니면 정말 애랑 나랑 둘이 살 수 있게 해달라니까? 아니 붙어 있으면서 정 붙이기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떼어놓으면 붙을 정도 안 붙겠어. 그러면서 아내는 계속 저에게 아이와 따로 살 곳을 마련해달라. 이 집을 자기에게 주고 저는 눈 안에 들어가서 살라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그 여자를 만나지나 않는지 되도 않는 의심들을 해가며 어설픈 의처증까지 보이더군요. 저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들과 제대로 된 삶을 꾸려나갈 용기가 생겼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내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게다가 씀씀이는 조금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잘 때 카드를 한 장 훔쳤는지 다음날 저는 일터에서 내도록 울리는 카드 사용 내역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신고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한도까지 꽉 차게 쓴 카드 내역을 보고 황당해서 멍하게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카드 한도 좀 풀고 상향 좀 해달라고요. 자기 너무 빈손으로 와서 필요한 것들 좀 사겠다고 해서 저는 지금 쓴 것도 다 분실카드로 쓴 걸 신고하겠다.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환불하라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서 분실카드로 쇼핑이 된 것이 있으니 취소 처리 부탁드린다고 신고를 했죠. 그날 저녁 저희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서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않고 물건까지 던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순간 제 귀에 몹시도 맘에 걸리는 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에이씨, 애만 안 필요했어도 내가 이 수모는 안 겪는데. 자기 깐에는 혼잣말처럼 홧김에 중얼거린 거고 제가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맘에 걸렸습니다. 애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애가 그리웠던 것도 아니고 대체 애가 필요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이상한 마음에 그날부터 저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휴가인 것처럼 가게 문도 닫고 아내와 24시간 며칠을 한번 붙어 있어 보려 한 거죠.
애랑 너랑 정이 붙기 전에 너랑 나부터 좀 정이 붙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오늘부터 4일만 우리 한번 붙어 있어 보자. 평생 같이 살 부부면 4일 정도 같이 있는 거 이상할 것도 없잖아. 제가 그렇게 붙어 있자고 하니 아내가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날 사람들도 있고, 나름 자기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길래 제가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4일도 투자 못할 거면 그냥 다시 짐 싸서 나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이혼 도장 찍으라고요. 그랬더니 입을 대빨래 밀고 있는 대로 성이 난 얼굴을 하면서도 4일을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방은 따로 쓰긴 했지만 그렇게 아내와 붙어서 지내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기한 게 아내는 단 한순간도 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는 물론 밥 먹을 때도 손에 쥐고 절대 바닥에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몹시 수상했지만 제가 폰 얘기를 하는 순간 또 뭔가 서로 폭발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저는 맥주와 소주를 사서 소맥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희한하게 맥주만 마셔도 괜찮고 소주만 마셔도 괜찮은데 소맥을 마시면 바로 취해서 누가 업어가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거든요. 그렇게 소맥을 만들어 다시 맥주병에 부어놓고 아내에게 말했죠. 마지막이니까 술이나 한 잔 하자고요. 맥주병에서 술을 따르니 당연히 맥주인 줄 알고 아내는 세 잔을 연거푸 받아 마시더군요. 아마 빨리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네 잔을 마신 아내는 아니나 다를까 제게 쌀쌀맞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라는 거 다 했다? 이제는 내 조건 들어줘. 애랑 같이 살집해서 둘이 살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이혼하고 재산 반 주고 아이 양육권 주던가. 뭐가 되었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방에 탁 들어가 버리는데 속이 찢어지는 듯 아프면서 답답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땅이 꺼질 것 같이 우렁찬 코 고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렇게 코를 골기 시작하면 적어도 10시간은 옆에서 누가 꽹과리를 쳐도 모르니까요. 저는 슬그머니 아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폰을 지문으로 열고 가지고 나왔지요. 핸드폰을 열고 각종 문자와 사진을 살펴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1시간 정도는 폰을 들고 멍하게 있었네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폰에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사진, 녹음 내역, 문자 할 것 없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지요. 도저히 1~2시간 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천천히 보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아내 손에 그대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분노가 무서움보다 힘이 센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자기가 술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마셨는지 골아떨어졌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바로 씻고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가게 나갈 준비를 안 하는데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김없이 나가면서 자기가 지내는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오늘 저녁은 늦을 거라는 말과 함께 쓱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저는 컴퓨터를 보며 천천히 아내의 통화 내역과 문자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이라고 되어 있는 번호를 종이에 적고 한참을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혹시 김희영 씨와 어떤 관계신지? 전 남편이에요? 전 남편이요? 네, 아니면 누구시죠? 저는 저를 전 남편이라 칭하는 그 사람에게 아내 모르게 저를 좀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자기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좀 짓고 싶었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아내가 연락처를 안 알려줬다며 잘 됐다고
보자고 하더군요. 약속 장소에 나온 남자는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회사를 다닌다고 했고, 말을 해보니 그냥 지극히 평범한 남자더라고요. 단, 집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빼면 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왜 남의 애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우기시는 건지. 우진이 저희 집 8대 독자예요. 제 아들이 왜 그 집 8대 독자입니까?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전 남편이라 하시는데, 저 여전히 그 사람이랑 서류상 부부예요. 대체 뭘 알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자 상대 남자 얼굴빛이 달라지더군요. 그가 말해준 사연은 이랬습니다. 솔직히 제 아내가 저와 살고 있을 때 만난 건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거의 별거나 다름없고 조만간 이혼 수속할 거다라고 한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월만 기다려주면 자기가 다 정리하고 오겠다고 해서 10개월간은 만나지도 않고 서로 문자만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아내가 연락해서 이혼 완료가 되었다며 그 사람에게 갔고 그는 성대하게 결혼식도 치렀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제가 등본 같은 거 확인 안 했냐고 물었더니 그건 자기도 잘못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믿어서 그랬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시부모님이 자기 이혼 경력 있는 거 아시는 거 무섭다면서 혼인신고도 미루자고 먼저 말했답니다. 그 마음이 또 짠하고 안쓰러워 그렇게 하자고 같이 산 지 7년인데 몇 년 전부터 아무 말 없으시던 부모님이 손주를 닥달하셨다고 하네요. 그 남자가 7대 독자인데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으니 당연히 안달이 나셨겠지요. 그런데 제 아내, 아이 낳고 바로 더 이상 아이 안 낳겠다고 불임수술 받았거든요.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그걸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몇 달 전 그 사람의 부모님, 즉 아내의 현재 시부모님이 불러다 앉혀놓고 충하듯 물어봤다 합니다. 왜 애를 안 갖냐고요. 너 대체 이 손귀한 집에 와서 왜 애를 안 낳는 거냐? 우리는 자손 없으면 안 된다. 애 안 낳을 거나 못 낳는 거면 그냥 지금이라도 갈라서라. 내가 안 그래도 이상해서 너희 등본 떼어봤더니 동거인이더라. 너 다른 마음 있어서 여태 혼인신고도 안 하고 며느리 노릇하면서 한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요. 무슨 사정? 대체 애 안 낳고 동거인으로 사는 사정이 뭔데? 당신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나한테는 혼인신고만 좀 미루자고 했었잖아. 그냥 신고 미루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죄송해요. 저 사실 이 사람 아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을 때라 그 사람은 자기 아이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키우고 있어요. 제 아들 7살이에요. 그날 그 집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혼인신고만 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이가 걸려있다는 것에서 1차적으로 충격이었고 그 아이가 지금 벌써 7살에 다른 사람 손에 크고 있다는 것에 2차 충격이었던 거죠. 그날 시아버지가 거의 아내를 몽둥이로 두들겨 팰 뻔한 것을 간신히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말려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랬다네요. 속인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분통이 터져 벌떡 일어날 일이지만 내 귀한 손주, 우리 집안 8대 독자를 낳았다니 아이만 데려오면 받아주겠다고 말이죠. 그전에는 며느리로 받아들여 재산 한 푼 못 주는 것은 당연하고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 남자도 왜 자기한테 오기까지 10개월이 걸렸는지를 이해했다 하네요. 얘기를 들으면서 맞춰보니 아이 낳고 도망갔던 딱 그 기간이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내 제 발이 수렁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제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가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아이 키우느라 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온전한 가정에서 잘 커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애 엄마 말을 믿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멈칫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가만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 보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몹시 늦은 시간 아내가 들어오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를 찾았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네가 한 짓보단 나은 것 같은데? 너 7년을 남의 아들 내 손에 키우겠더라? 그 집에서 양육비 받아내려고? 그래도 되지? 그러자 아내가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양육비 얘기를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아직 부부 사이인데 바람도 네가 피우고 다른 남자 애 낳은 것도 너고 그거 숨기고 나한테 키우게 한 거잖아. 내가 오히려 피해자 아니야? 지금도 우리 법적으로는 부부야. 네가 서방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불륜남이라고. 그 집에서 내가 자기 아들 불륜남 만드는 거 좋아할 것 같아? 어?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자 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른 채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혼하자. 재산 못 줘. 조용히 합의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가. 아이는 주는 거지? 너 봐서 주는 거 아니야. 그 집 재산 봐서 주는 거지. 대신 면접 교섭 인정해. 엄연히 말해서 너 친아빠 아니야. 친아빠 아닌데 무슨 면접권이야. 사실로 따지면 아이는 다시 제대로 된 부모 아래로 가는 거라고. 분노가 명치 끝에서부터 솟아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낮에 만난 그 남자가 개차반의 엉망진창이었으면 절대 애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싸늘해 보이는 구석이 있긴 했어도 자기 자손, 자식에 대한 애착은 커 보여서 아이에게 물심양면 저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모든 게 합의되어 이혼도 빨리 끝났고 이혼하는 동안 아이에게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아빠가 생겼는데 그 아빠가 함께 살고 싶어 하니 7년을 나와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그 아빠랑 살아야 할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울면서 싫다고 하던 아이가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선물을 보더니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다 싶으면서도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나를 잊는 게 나은 건가 싶으면서도 허전했습니다. 법률상 아내에게 재산을 안 줄 수는 없었지만 아이를 두고 떠나 있던 방치의 시간이 고려되어 저는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쪽 집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보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가슴 한쪽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온 인생에 구멍이 난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보내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을 때 다시 그녀가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 누나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왜 자기한테 힘들다는 얘기 안 했냐며 저를 안아주는데 한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구멍이 메워질 수는 없겠지만 자기라는 덮개로 덮고 살아보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미안한 마음 한가득 안고 저는 그렇게 이혼 몇 달 후에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애엄마는 철저하게 제 연락을 무시하고 아이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아이가 다닌다는 어린이집도 몰래 찾아가 봤는데 아주 멀리서 아이가 기사가 몰고 온 차를 타고 가는 뒷모습만 봤을 뿐 제대로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아이가 아닌 것을 아는데도 키운 정이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누나는 아이를 보내놓고 근 한 달을 죽도 못 먹고 누워 있었고 나중에 형한테 들으니 조카들도 몇 날 며칠을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울며 불며 동생 데려오라고 떼를 쓰는 통에 형수까지 몸살이 났었다고 하네요. 온 집안을 난리 속으로 몰아넣은 저 대신 아내가 동문서주 많이 애썼습니다. 누나 죽이며 반찬 챙겨주면서 달랜 것도 아내였고 형네 집에 가서 몸살로 누운 형수 대신 애들 밥 챙기고 집안 정돈 도와준 것도 아내였죠. 저는 뭐 제정신이었나요? 저 대신 가게 관리도 하고 아르바이트 안경사구에서 가게도 꾸려나가면서 아내는 제가 이겨낼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 고마운 여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지만 제 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길 가다 비슷한 아이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걸어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엄마의 현재 남편, 서방이라 저장되어 있던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얼른 받았더니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자리에는 처음 봤을 때와 인상이 너무 달라진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머리카락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가 심각하게 망설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O형이고 자기는 B형인데 어떻게 A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네 집안에 A형은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혈액형을 물었습니다. 저는 AB형이거든요. 그랬더니 더 심각한 얼굴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긴 할 건데 혹시 아이가 제 아이인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키울 거라 했습니다. 재혼하셨다면서 아내분 의견도 들어보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키울 때도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저랑 결혼하겠다고 한 여자예요. 당연히 함께 해줄 거예요. 부럽네요. 그의 마지막 말인 부럽다는 말이 너무 진심이라 저는 오히려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아 건네주고 나오는 길, 누군가의 불행이 저에게는 행운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좀 생기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짐작대로 아내는 너무 좋아하면서 꼭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두 손 모아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희망 반, 걱정 반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심각한 목소리로 만나자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데려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불이 나게 약속 장소로 뛰어나갔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요? 얼굴이 시커멓게 죽은 데다 살이 10kg는 빠진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저를 만나자마자 그는 대뜸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반은 짐작되는 바가 있어서 조용히 근처 맥주집으로 들어가 생맥 2잔을 시켰습니다. 그는 말없이 한 잔을 들이키고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앞에 있는 것까지 가져가서 연거푸 2잔을 마시더군요.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래서 뵙자고 했죠. 결과가 어떻게, 저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애도 당신 애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는 물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차가운 얼음물을 머리 끝에서 쫙 폭포 떨어지듯 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귀 밖에서 뱅뱅 돌 뿐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뭐라고요? 당신도 나도 아빠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을 정도로 잡았더니 한다는 말이 클럽에서 놀면서 몇 번 원나잇을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는 게 없답니다. 마침 임신을 알았을 때는 그나마 저랑 당신 둘하고만 잠자리를 가질 때라 둘 중 하나겠거니 했대요. 나 참. 저는 더 이상 이 여자랑 못 삽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냥 쫓아낼 건데 문제는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제가 데려옵니다. 지금 당장 데리고 올 겁니다. 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곳에 단 한순간도 제 아이를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 남자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고요. 안 그래도 아이 짐 다 싸놓았고 아이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들과 함께 있다며 지금 데리고 오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제게 얘기를 듣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아내는 자초지종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내 애야, 내 아가 얼른 데리고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내에게 알겠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맥주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아이 어린이집에서 봤던 세단이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차가 멈추자마자 구르듯 뛰어나와 제게 안기더라고요. 아빠! 저는 아이를 안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다시는 어디 안 보낼게. 우리 아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아빠도 고모도 삼촌이랑 사촌 형아들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나 엄마, 아니 이모 너무 보고 싶어 아빠. 이제 그 이모가 엄마야. 진짜? 나 그러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럼 어서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려.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씩 닦고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저는 세단에서 내린 두 노인분에게 그동안 아이 잘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착잡한 얼굴로 정들었는데 라며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시더군요. 이거 그냥 동네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다 생각해요. 내가 이래저래 부모들한테는 괘씸하고 야속한데 아이는 참 잘 키웠어. 예뻐. 핏줄이 아니라 속상할 만큼 예뻐요. 혹시 괜찮다면 그냥 가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놀러 오듯 애 데리고 한 번씩 얼굴 보여줄래요? 우리 사는 동안만이라도. 그 어르신 얼굴은 정말 아쉽고 착잡해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정을 많이 주신 듯 했지요.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아이의 짐을 한 손에 끌고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온 식구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아이는 간만에 고모와 삼촌, 사촌들 사이에서
세상 더없이 행복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아닌 엄마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걸 행복해하며 아내 품으로 파고들더라고요. 아내가 어찌나 울던지 그 모습을 보고 누나가 저를 끌고 구석에 데리고 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 네 아내 힘들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하면 내가 죽어서도 저승에서 쫓아와 내 놈 등짝을 후려칠 거야. 네 모든 복은 다 네 아내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죽으라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아. 절대 복종.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살라고. 알았어? 저는 누님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가운데 두고 아내와 누워 셋이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저한테도 한 푼 못 받고 그 집에서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여서 정말 한 푼 돈 없는 상태로 쫓겨났다고 하네요. 친정으로 갔을 텐데 거기서도 환영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만간 가게 정리도 하고 집도 새로 구해 이사를 하려고요. 안 그래도 안경점 사장님이 지방에 분점을 내고 싶은데 가서 해볼 생각이 없냐 하셔서 지방으로 이사를 갈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프리카 취남단을 가건 북극에 가서 살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행복한 요즘입니다.